제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고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희 오빠가 종종 저를 태워줘서 그날도 늘 다니던 길로 다니던 시간에 가던 중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오빠는 차를 세웠고 뒤에서 음주운전 한 분이 이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면서 신호 대기선 저희 차가 제일 뒤에 서 있었는데 이제 저희 차의 뒤를 이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저희 차가 7대의 차와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고요. 오빠가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이제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했고, 오빠가 이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 꺼주고 누가 또 수건을 던져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오빠 말로는 차에서 나와서 저를 꺼내고 불을 끄는 과정 중에 뭐 길어야 2, 3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사실 아주 짧게씩 순간 정도만 남아 있고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 차에서 꺼내서 바로 응급실 쪽으로 그렇죠. 옮겨지게 된 거죠.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화상 전문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상 전문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살 가망이 없어 보인다. 빨리 오빠에게 이제 작별 인사해라. 막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가 저에게 막 작별 인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을 당시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는 과정들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뭐 그랬죠.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너무 사실은 많은데요. 참 다행인 것은 제가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게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가장 처음에 이제 화상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이제 과정. 살아남는다는 게, 산다는 게 죽는 것보다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구나.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다 힘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었다는 건 피부가 없어졌다는 뜻이고, 이제 피부가 없어진 모든 자리에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였고, 또 그 피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제 피부를 떼어다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이식 수술을 하는 과정. 한 7개월간 계속됐었어요. 제가 화상은 잘은 모르지만 3도 화상을 이제 3도 화상을 좀 얻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뭐 화상을 입고 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으면 1도, 2도 정도의 화상이에요. 2도만 돼도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 피부가 뭐 어렸을 때 우리 무릎 까졌을 때 보면 딱지 생기고 딱지 생기고 피부가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제 3도 화상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피층이 상했기 때문에 피부가 재생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처음에 이제 모든 화상 입은 부위에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때까지 한 7개월 가량이 걸렸고요. 처음에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수술만 받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뭐 병실 벽에다가 저희 삼촌이 엄청 크게 제 사진을 진짜 잘 나온 사진을 걸어놓고 의사들이 와서 봐야 된다고 막 그랬어. 예전의 얼굴 알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였죠.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축하고 계속 쪼그라들면서 변형이 오기 시작했고 7개월 뒤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고, 그게 결국 또 다른 한 번 또 넘어야 되는 아주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있으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혹시 중환자실에 얼마 정도 동안 제가 계셨나요? 2달 정도를 있었고요. 낮에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던 환자분이 밤마다 돌아가시는 거를 계속 이제 느끼는 거죠. 그 소리들이 들리고 막 이제 가족이 들어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막 그런 소리들이 이제 바로 옆에서 칸막이가 없으니까요, 제대로. 그래서 막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내일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약간 전쟁터 같은 느낌으로 그 시간을 지났고요. 또 의식이 있는 중환자니까 제일 힘든 건 그 면회 시간이 제한이 있었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통증이 있으니까 하루에 잠을 뭐 1시간도 제대로 못 잘 때였는데 계속 깨어있는 중에 막 헛거도 계속 보이고 막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워낙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다 있는 중이었으니까 뭐 감염은 워낙 화상 환자에게 가장 위험하고 폐혈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를 계속 돌봐줄 이제 가족이 옆에 없다는 게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견디기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말 좀 힘든 순간이었는데 네. 내가 꼭 살아야겠다라는 네. 결심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제 화상 입은 부위를 보게 됐던 날이었는데요. 피부가 없다는 게 화상을 입었다는 게 어떤 건지 뭐 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치료받던 중에 붕대를 다 풀러놓은 상태에서 제 머리 뒤에 뭐를 처치를 하느라고 저를 잠깐 앉혀놓은 거죠. 네. 제 다리를 보게 됐는데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피부가 없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내가 통증을 느끼는 모든 부위가 이제 그 상태고 나도 다른 환자 돌아가신 분들처럼 그렇게 이제 그 수순을 밟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매일 이제 소독 치료를 받거든요. 네. 치료 받고 나면 엄마가 이제 그 면회식을 들어서 막 밥을 먹이세요. 이 속은 다 괜찮으니까 많이 네.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엄마는 와서 막 1초라도 빨리 들어와서 저한테 밥을 먹이려고 막 뛰어 들어오세요. 2시간도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또 드셨으면 좋겠고 하니까. 그래서 막 저에게 밥을 넣으시는데 이제 뭐 밥으로 뭐 해결이 되지 않을 상태를 봤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쓰지 마라. 내가 오늘 상처 받는데 뭐 살 수 있는 상황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얘기나 하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엄마 우리 마음 준비하자. 막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러시면서 그냥 밥을 다시 떠서 제 입에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 엄마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냥 다른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밥을 밀어 넣으면서 이게 지선이의 살이 되어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제가 뭐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냥 상관없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냥 계속 그냥 제가 한 숟가락도 더 먹으면 기뻐하셨고 살아남아주기를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적어도 여기서 마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도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지. 그 마음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 좀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사실 초반에는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럴 겨를도 없이 지나다가 누가 가해자에 대해서 물어요. 이제 그러면 맞아. 가해자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때는 제가 사실은 뭐 말로는 그때 전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네. 내가 받은 어떤 죄 용서로 나도 그분을 용서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중환자실에 했었어요. 아버지한테 사고 경위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으셨거든요. 보통은 이제 합의를 원하니까 그쵸. 찾아오는데 그분은 뭐 이제 합의를 요청할 만한 가족도 없었고 그때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주변에서 늘 그러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은 용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정말로 누군가 실체를 봤었더라면 뭐 누가 찾아와서 네. 얼굴도 보고 막 이름도 네. 알게 되고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용서가 내가 실제로 정말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든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남고 이런 회복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게 우리의 짐을 훨씬 몇 배는 더 무겁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그 마음이 없이 적어도 잊어버려서 망각 네. 덕분에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게 그냥 그것도 선물이었다 그냥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일반적인 사고였으면 좀 그랬을 텐데 또 가해자분이 네. 제가 소주 5병 정도를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좀 들었어요. 혈중 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제가 받아들인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의 실수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나쁜 선택, 실수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게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소화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병실에서 네.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손이 손끝이 말단 부위다 보니까 이게 불이 조금만 오래 머물러도 더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사실은 손 살릴 수 없을 거다 얘기 들었었고, 네,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세포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이야기하고 제가 알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또 다른 이제 또 한편의 상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이었고,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안 아프면 좋았는데 네. 이게 말단 부위 이제 끝이 아니던 부분이 끝이 되면서 신경이 굉장히 그 예민함을 넘어선 네, 아주 어마어마한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옷만 살짝 스쳐도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난 손을 전혀 쓸 수 없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너무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해 겨울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랑 제가 그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저에게 그때 제안하신 것이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감사할 거리 찾자. 눈에 보이는 게 다 나빠지고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삶이 주어졌고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 이제 그 마음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막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재활훈련 거치면 손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뭔가를 제가 숟가락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고 제 입으로 밥 넣으면서 저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피부 이식 수술도 안 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진도 찍고 그냥 그것도 없으면 엄마랑 제가 이제 발만 안 다쳤어요. 그래서 발을 닦으면서 엄마랑 우리 발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제 이러면서 근데 그게 참 그게 이렇게 진심의 감사가 아니었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막 억지로 쥐어짜낸 감사였을 수도 있고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밥을 먹이면서 아무튼 엄마가 보는 광경은 처참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그러면서도 입으로 계속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보다 좋아진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숟가락도 잡게 되고 또 환자복에 단죽구멍도 채우게 되고 문고리 잡고 문도 열 수 있게 되고 그냥 하루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처참하지만 그래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제 시선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요만큼 좋아졌으니까 내일 요만큼 또 좋아질 거야. 이제 마음의 이제 방향이 저의 시선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잃어버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이만큼 생각이 났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가 가진 걸 볼 수 있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그것보다 이제 가진 거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 중에 그 기쁨의 강도가 훨씬 커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막 하면서 제가 전보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걸 잃었는데 제 마음 안에 행복은 훨씬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행복도를 예를 들어 100점이라고 하나요? 몇 점 정도라고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내년에 안식년을 앞두고 있어서 거의 최고죠. 거의 최고죠. 혹시 안식년 계획 있으신가요? 그냥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보면서 놀랬던 게 가족들이 교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강건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심지어 네. 제가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를 되게 싫어해요. 제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는데도 막 그렇게 예전처럼 농담을 막 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예전에 사진을 제가 들어 이런 애가 농담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었을까? 전혀 웃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같이 웃고 그랬어요.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지금도 고맙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엄마의 그 눈물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아무튼 한 번도 울시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수술하고 나서도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 이제 그 수축되는 부위에 계속 이식수술을 계속해야 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피부가 괴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물론 엄마 기도하시면서 정말 많이 우셨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울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엄마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했고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함이 있었고 그거 제가 엄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눈만 봤대요. 저에게는 그때 엄마가 이제 엄마의 눈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엄마가 내가 지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울면 안 되겠구나. 얘가 그럼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다. 더 좋은 날 온다. 오늘 얼마나 감사한 일 있었니? 이렇게 이제 같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진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고 네. 중환자실 들어오기 전에도 네. 한번 오늘은 맞아요. 교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네. 또 그런 결심을 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머님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네. 오빠 분께서도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오빠는 생명의 은인이고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오빠가 이제 저 구해놓고 마음고생을 자기가 다 했어요. 그냥. 제가 아플 때마다 자기가 괜히 살아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그래서 이제 저보는 눈에 늘 눈물이 있고, 제가 또 이식 수술하고 나면 이게 피부가 이제 쪼그라들고 수축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관절 부위마다 의도하지 않은 이제 우리가 손을 쓰려면 뭐 이렇게 관절이 돌아가야 되는데 피부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네. 뭐 반대로 뭐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손가락이 막 손등으로 향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 오빠가 이제 진짜 열심히 저를 저랑 싸워가면서 너무 아프거든요. 이제 다시 늘어나지 않는 피부를 가지고 막 늘려야 하니까 저 재활훈련 막 자기가 시켰어요. 뭐 병원에서 물리치료 하는 건 하루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오빠가 이제 그동안 굳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네. 저랑 싸워가면서 네, 그렇게 재활훈련 시간 이외에도 네, 오빠가 막 저만 보면 이제 막 그랬었죠. 그래서 마음고생 저에게 미움도 받아가면서 뭐 그랬었는데 저희 오빠 별명이 오까예요. 왜 네네, 오까요? 이제 제가 발음 입 주변이 이제 피부가 굳어가면서 그 비읍 발음이 입술이 서로 딱 닿아야 나는 발음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빠가 안 돼서 오까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까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냥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도 늘 이제 오까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오빠가 이제 글도 쓰고 홈페이지가 막 알려지고 나서 뭐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들 있으면 오빠가 막 가서 뭐라고 하고 내가 오까다 왜 그러냐 여기 와서 이러지 마라 네.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지금까지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어떤 성장을 보이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중에 그냥 부모님만큼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오까가 언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네, 그래서 오빠가 지금까지 저에게 그 마음으로 그냥
살려놓은 책임을 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네. 어디 간다 그러면 뭐 교통편 자기가 막 알아봐주고 막 고마운 마음으로 네, 지금까지 살려놓은 거 책임져라 막 이러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제가. 그렇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유머로서 좀 네.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네. 피부 이식 수술을 마치면 예전의 모습 돌아갈 줄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술을 아무리 앞으로 더 받아도 예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끝이라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절망의 순간에 결국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끝이다. 더는 할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그때 경험하게 됐고 그런 과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게 딱 두 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결국은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것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진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가게 될 상황이 이 상황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어쩔 작정이냐. 그래서 그걸 따지고 묻고 하는 과정 중에 지금은 통증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끝이 결코 여기가 아니고 제 삶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 신앙 안에서 제가 해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말아야 한다.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 인생이 영화라면 내 인생이 그냥 로맨틱 코미디 정도의 장르면 좋겠다고 저는 심각한 게 싫으니까요. 근데 사고 후에 제 인생의 영화의 장르가 절대 찾아서 보지 않을 영화의 그런 장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도 하차 할 뻔했는데 그게 그 영화의 감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교수님의 영화는 아직 끝이 안 난 거잖아요. 아직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전반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고 이후에 수술을 좀 많이 하신 거죠? 수술 많이 했어요. 몇 번 정도 혹시 하셨어요? 제가 한 40번까지는 숫자를 세다가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럼 이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걸까요? 네, 이제는 제가 재건 이제 관절을 쓰기 위해서 계속 이식 수술을 받아 했었거든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남들이 보시기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런 중이에요.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용기가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좀 결심을 하고 나오시게 좀 되셨을까요? 그냥 재활훈련 받으러 계속 병원 통원 치료했어야 했고 또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슈퍼도 가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받는 시선이라는 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시선들인 거죠. 막 구경하기도 하고 정말 동물원에 동물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제가 어떤 인간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오셔서 막 자기들끼리 저를 구경하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진짜요? 네, 말을 걸지 않고 막 이러면서 또 시대가 또 오래전이기도 했고 요즘은 아마 덜 그러시겠지만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근데 그러면서 나도 사고 전에 좀 특이한 모습을 한 사람들, 나와 좀 전반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얼마나 이런 수많은 폭력 등을 소리 없이 했던가 이제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참 아픈 일이다. 한 번 더 머무르는 1, 2초 더 머무르는 시선이 그걸 받는 사람에게 너무 아픈 일이다라는 걸 이제 제가 계속 말하고 글도 쓰고 그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저를 받아들여준 분들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이나 제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제가 농담할 때마다 같이 웃어주는 그분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인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랑해주는 내 모습을 내가 숨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좀 밖에 나가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숨기지 않으려고 했고,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뭐 이제 오랫동안 보고 나면 자기 호기심이 이제 채워진 거예요. 그 다음엔 또 구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보라고. 네, 보시라고 이제. 네, 보고 싶은 만큼 보시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TV에도 더 출연을 하게 됐어요. TV도 진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초반에 제 인간극장에 출연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좀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TV를 통해서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싫다. 막 그러셨는데, 저는 좀 사람들이 저한테 익숙해졌으면, 제가 사는데 좀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방송 나가고 나서랑 좀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럼요. 방송 나가고 나서 제 홈페이지 서버 다운되고 막 이랬어요. 방송 된 날. 그래서 뭐 워낙 특이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채널 돌리다가도 멈춰서 보셨겠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다음날 제가 슈퍼에 갔는데 그렇게 구경을 하던 사람들 중에 지선 씨 아니냐 그러면 인사를 하는 거죠. 저한테. 교수님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는군요. 네, 말을 거는 거야. 저에게 말 걸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여서 인식의 변화 혹은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했고 내 예상이 적중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원래 반대했던 가족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 보고 훨씬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살기 편해졌고 또 한편으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화상 환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똑같은 마음. 저 사람들이 다 지선 씨처럼 모습이 변했지만 아픈 일들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살고 있다. 저 사람 안에 희노애락이 있다. 그런 이해가 좀 넓어졌으면 했고 이제 제 주변에 가끔 제 나이 또래에 저처럼 안면 화상 입은 언니가 가끔 자기가 지선 씨냐는 소리 듣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해주시면 좋다고 막 그랬죠. 그런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만의 그런 팁이랄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전혀 뭐 유명해지고 그랬을 때가 아니었는데 그때 그냥 제 마음이 사람들이 쳐다볼 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이기려고 그때 제가 사람들이 내가 연예인이어서 쳐다보는 거야 막 그랬어요. 그 막 연예인과 공통점을 막 찾아가면서 누구 도움 없이는 하루 종일 뭐 1시간도 혼자 있을 수 없었으니까 난 매니저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매니저가 그러면 어머니 엄마가 있고 저희 그 당시에는 또 햇빛을 많이 보면 이제 착색 위험이 높아서 저희 차도 되게 진하게 연예인들 차 썬팅한 것처럼 썬팅 엄청 진하게 해서 안에 보이지 않게끔 햇빛이 안 들어오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몰라서 쳐다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불쾌하지만 마음의 힘을 좀 가지고 자기만의 비결을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변할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쳐다보는 시선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 그 호기심을 너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라는 이제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좀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랑 해외에 계셨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선 같은 게 좀 달랐을까요? 너무 달랐죠. 너무 달랐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길을 걷는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느꼈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묻지 않아요. 너무 궁금하겠죠. 근데 그게 이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을 그냥 다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 표현하죠. 표현하죠. 그런 부분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좀 상대방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맞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이후에 처음 냈던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네. 혹시 이거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 삶의 절망에서 다시 살아야겠다 마음먹게 된 가장 큰 이유였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 친구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고, 제가 이제 그 힘으로 결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었던,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부인하고 싶었을 때 그 힘으로 제가 그 사랑의 힘으로 저에게 다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 저 제목이 너무 쑥스러운데 그러나 네, 저를 살리는 말이어서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좀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희망을 얻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 회복 과정 중에 삶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절망 중에 희망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힘이구나, 모든 인생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피엔딩 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이제 교수님이 40이 이제 간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40이 넘으면서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쾌하시고 당당하게 살고 계신데 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학교 임용되고 정말 열심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은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학기를 16주를 열심히 살다 방학이 오고, 또 16주를 이렇게 살고, 또 방학이 오는 1년을 이렇게 몇 번 보내면 퇴직. 어떻게 보면 일상처럼 이제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모든 게 되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삶으로부터 약간 좀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럼 뭐 동시에 이제 뭐 어떤 호르몬의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우울감이 찾아왔고, 몸의 실제 기운도 뭐 빠지면서 무기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꼭 해야 되는 일들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종종 만남을 가지던 분들이 어떤 봉사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네, 송은희 씨, 뭐 이성미 씨, 션 오빠, 그리고 이용표, 지금 강원FC 대표이사, 이렇게였는데, 이분들이 자기 사는 것도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뭘 더 좋은 일을 하나 하면서, 그치만 이제 저의 그때 마음은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연예인들이 하자니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이제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가게 된 단체가 이제 수감자 자녀들,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수감이 되어 있고 어디인가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진 아이들과 그냥 이제 토요일에 만나서 재미난 일을 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있었으면 했을 법한 일들. 그래서 뭐 영화도 보고 피크닉도 하고 어디 가서 뭐 공방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지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제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 40알이라고 했던 시간이 지나갔어요. 진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이제 최종 꿈 같은 게 혹시 좀 정해져 있는 상태일까요?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러면서 네. 제가 네. 막 제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관이 사실은 뭐 성격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또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이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이제 경험하면서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하게 저의 앞일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또 성격상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 강연을 들으시거나 이제 저를 이렇게 지켜본 분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사람. 만약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그러세요. 큰일 하실 거예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작은 일을 하면서 살 거라고 늘 다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그릇도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큰 일을 지나왔지만 또 작은 일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의 정말 절망스러웠던 하루가 밝아지고 희망을 보게 됐던 것처럼 그냥 저도 그냥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그냥 누군가의 하루의 세상을 밝혀주는 일. 네, 그냥 너무 의미 있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멋있죠. 말만 멋있으면. 네. 지금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근데 그 일이 사실은 사회복지 안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예요. 그래서 네. 뭐 이제 막 지원이 시작됐고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전문 기술,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증거를 쌓아가는 또 자료를 쌓아가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사고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제가 그 말을 했었더니 저희 오빠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네. 왜 돌아갈 수 있다면 말이라도 왜 돌아간다고 말 못하냐고 네, 막 이래. 그런 심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주 그 인터뷰 중에 물었던 질문이었고 제가 그 순간 대답한 대답인데 사고 이전에 제가 누리던 어떤 행복과 삶에 대한 태도, 뭐 즐거움과는 제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의미, 또 그 행복의 강도, 또 그리고 빈도를 느끼면서 살아요. 그게 막 좋은 일이 매일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고 그 하루에 우선순위들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 모여서 평소에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당연한 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것도 당연하지가 않아요. 제가 적어도 손톱은 내 거지, 눈썹은 내 거지 이러고 살다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아주 명백한 진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뭐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 속 짜증나는 일 순간순간 제가 행복을 발견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던 때로는 돌아가는 일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물으시는 분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얼굴이 예전에 건강했던 곳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신 거라면 저는 당연히 외모 뭐 건강해 보이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받은 선물들을 버리고 싶진 않다. 그 의미였어요.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질문을 듣는다면 그냥 저희 가족들이 했었던 수고와 그 가슴 졸였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네. 이거 없었던 때로 가자. 제 엄마나 뭐 저희 오빠나 가족들의 수고, 저를 위해서 했었던 희생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저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뭐 지금까지 사실은 희생하는 그 마음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죠.
내가 미국에 유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마라톤 완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성인 남자도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어렵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주까지 하시게 되셨을까요? 이게 시작은 제가 홍보대사 하고 있는 푸르메 재단에서 이제 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 이제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위한 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서 그거를 짓는 일을 이 재단이 시작했고 그걸 알리는 행사로 일환으로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하신 거예요. 별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냥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지 않고, 운동을 뭐 평소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있다가 사람들이 자꾸 훈련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네. 37.19km잖아요. 그래서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동네를 나가서 좀 걷고 뛰고 하니까 제가 이제 8km가 저의 이제 최고 기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마라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완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건 결국은 응원이었어요. 또 뉴욕시가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사니까 뭐 이제 블럭이 지나면서 또 다른 분위기 응원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냥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미 저의 8km의 최고 기록을 몇 배를 지나서 20몇 킬로 지점까지 가게 됐고 이제 뭐 그러면서 너무 지친 중에 완전히 걷게 됐죠. 전혀 뛸 수 없는 상황이고 다리는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막 그런 포기 상태 중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고 한국 여자분이 서 계셨고 그분이 노란 피켓을 들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는 이지선 화이팅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웬 이제 그 피켓에는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고고고 이렇게 써 있는 네. 제가 왜 뛰는지도 알고 계셨고 근데 이분이 기사를 보셨던 거예요. 아주 작은 기사인데 그걸 보고 저를 응원해 주려고 나온 한국 유학생이셨어요. 근데 그 힘나는 정도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질질 끌고 왔던 그 다리에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막 진짜 다리에 힘이 다시 새롭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생각 저분처럼 살아야지. 응원의 힘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나머지 1km 정말 힘차게 걸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제가 7시간 22분 26초 깜깜할 때 이제 거의 꼴찌나 다름없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됐고요. 그냥 그게 사실 되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 되게 할 말이 되어주고 있고 늘 제 삶에도 그래 너무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죽을 것 같았던 거였지. 끝까지 왔는데 잘 살아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날 저에게 그 피켓을 들어주셨던 그분의 마음이 지금 제가 또 만나는 분들에게 인생이 지친 분들에게 그냥 오늘 하루의 고비를 또 넘길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됐죠, 제가. 사고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좀 많이 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 좀 소개를 시켜주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뉴욕 마라톤 때 같이 뛰었던 이제 다른 한국에서 오셨던 재단과 함께 오셨던 분 중에 김황태 오빠라고 이제 이분은 저랑 중환자실 동기예요. 전기화상으로 양팔을 잃었는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건강한 두 다리가 남았잖아요. 이걸로 마라토너로 살고 계세요. 실제로 뭐 3시간 안에 완주하면 서브 3 이렇게 이제 또 칭호를 받더라고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진짜 마라토너로 살고 계시고 이분 요즘에도 계속 저와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는데 요즘에는 철인 섬중 경기 도전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제 뭐 페이스북 친구에도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분들 진짜 많은데 그분의 삶의 구석구석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실하게 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 고백들을 보면서 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좀 많이 두시면 네,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일상이 일상처럼 돼버리면 네. 감사한 걸 잘 못 느끼게 네. 되거든요. 네네. 근데 특정 사건이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가졌던 걸 잃게 된다면 그런 행복들을 잃게 되는 맞아. 거잖아요. 네. 그때 더 많이 와닿을 것 맞아요. 같긴 하거든요. 이런 불행한 일을 겪지만 그 불행 속에서 좋은 것을 이끌어내서 성장한 것들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났더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삶의 태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일을 겪었을 때 그것 때문에 삶 전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네. 더 밝은 면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내가 가졌던 걸 잃음으로써 더 좋았던 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네, 있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물론 진짜 힘들겠지만. 네. 어려울 때는 특히나 그냥 그 순간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전부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쉽게 속단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괜찮은 해피엔딩이다 싶을 정도로 좀 행복했던 네.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속단했었던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절망의 순간과 생각하면 지금 뭐 그 다음 날부터 쭉 저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교수가 되고 월급도 받고 일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돼서가 아니라 그게 그 매일의 하루가 제가 희망을 품고 절망하지 않았던 게 계속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우리 인생이 막 우리가 다 계획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뜻한 대로 이루는 어떤 해피엔딩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가 깎이고 또 부서지고 하지만 그마저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네. 분들이 많이 네, 보는 네, 채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도 좀 일상이 아닌 특별한 네. 일상으로 만드는 그런 노하우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뭐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회사 속에 있는 어떤 부품처럼 내일을 네. 이 부분을 꼭 해내야가 전체가 돌아가는 어떤 부품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들 속에 나로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참 많은데 그 순간순간 혹은 그 시간이 아닌 오롯이 나만의 나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네, 적어도 그때 사회적 나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와 좀 분리할 나를 좀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40알이를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게 이거고요. 그 스트레스를 지금 개인적인 나로 살아가는 시간에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그거를 잘 지켜내는 것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좀 지켜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경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사회적 나로 살아가는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한 건 없다. 당연한 건 없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물 한 모금도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면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물 한 모금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삶의 시선을 좀 돌려보는 일들 네, 시도해 보시기를